여러분 회식 중에 옆에 있던 후배가 물어봅니다. 형님 E예요, I예요? 또 만약에 언니는 E예요, I예요? 내가 볼 땐 E 같은데.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라고? 그게 뭔데? 난 그런 거 몰라. 그럼 후배들이 뭐라고 할까요? 언니 그런 것도 몰라. 완전 놓친애는 놓친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요즘 MZ세대들에게 아주 핫한 주제인 MBTI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호회 모임이나 또 운동 클럽 있죠. 클럽 회식을 가거나 또는 가족 모임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MBTI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MBTI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격 진단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해보셨나요? 디스크 진단, DISC 진단도 있고요. 또 TA라는 툴도 있죠. 교류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방에서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같은 사상체질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혈액형을 갖고 또 성격을 진단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혈액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혈액형을 믿는 나라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에게 혈액형별로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A형에게 O형피를 수혈하면 성격이 바뀔까요? 아니죠.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약 60% 정도는 혈액형별 성격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MBTI인데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말이죠. 여러 기업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할 때 MBTI 유형을 제출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선호합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본인과는 다른 엉터리 유형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를 받을 때도, 소개팅 할 때도 MBTI를 사전에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야, 그 여자의 MBTI 유형이 뭐래? 여보, 그 소개받을 오빠는 MBTI 뭐래?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MBTI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TI 용어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MBTI는 바로 영어의 약자입니다. 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이어스-브릭스는 바로 딸과 엄마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영어 약자로 MBT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하여튼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심리 성격 진단 도구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MBTI는 크게 네 가지 선호 유형을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지고 이제 성격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보시는 바로 EISNTFJP 각각 네 가지 유형별로 선호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 곱하기 4에서 뭐죠? 총 MBTI에서는 16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진단을 해보시게 되면 본인의 유형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모임 가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E와 I죠. 언니는 E야, I야. 내가 볼 때 E 같은데 아니야, 나 I야. 서로 이제 옥신각신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먼저 E는 말이죠. 영어 이 장표에 나와 있죠. 바로 extraversion. 말 그대로 뭡니까?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E는 외향적. 자, I는 뭐죠? introversion이니까 뭡니까?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봤으면 뭐죠? E는 외향적인 사람, I는 내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특징은 말이죠. 여러분 회식을 가게 되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이 유형은 어떨까요?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북적북적 떠들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보다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하죠. 일단 회식 가보면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미 분위기가 뭐 업돼 있죠. 그죠? 심지어는 말이죠.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남의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 회식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야, 2차 노래방 가야죠. 3차 우리 맥주집 가서 이까시 한잔 할까? 2차, 3차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왜?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자, 반면에 내향적인 성격의 I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 많은 데서 북적북적 하는 거, 어우, 정신 사나워. 그거보다는 뭐죠? 나는 집에 가서 넷플릭스 영화 보고, 혼자 책도 보고, 화분도 가꾸고, 이게 쉬는 거지. 아우, 사람 많은 데 가서 난 정신 없어. 빨리 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내향적인 I형인 사람입니다. 또 만약에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 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E인 사람은 어떻게 쉴까요?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술도 마시고 좀 떠들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쉬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I인 사람은 반대죠, 여러분.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지. 친구들 만나서 또 술 마시고 떠드는 것, 그것도 힘든 거야. 그건 쉬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E는 여러 사람이 몰려서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 I는 약간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를 우리가 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S냐 N이냐를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자, S는 한마디로 감각형이냐, N은 직관형이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센싱, 인투이션 하니까 조금 용어가 좀 낯설고 이게 번역이 조금 뜻이 좀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S는 뭐죠? 아주 현실적이고 데이터나 구체적인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N은 뭐죠? 인투이션. 근데 여러분 인투이션이면 I인데 왜 N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인트라 버전 I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인투이션에서 N을 따서 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가 현실적이고 수치를 좋아한다면 N은 어떤 성향일까요? 본인의 직관과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보세요. 직장 상사가 우리 회사 대표님이 S입니다. 그 S 상사는 뭐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구체적인 수치를 가져와 봐. 이걸 따지는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회사에 내가 임원입니다. 이사인데 나는 만약에 N형입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유형이 상사랑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반면에 유형이 반대가 되면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상사가 S인데 나는 N형입니다. 그래서 역시 열심히 보고서 써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했더니 대표님 뭐라고 그럴까요? 김 이사,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 현실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 왠지 제 필 따라서 제 필에 의하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근거를 가져와요, 근거를. 그리고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빠꾸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만약에 S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서를 썼죠. 수치 조사하고 자료 조사하고 열심히 해보죠. 막 데이터에서 현실적인 해마다 비용을 5% 줄이는 계획으로 열심히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대표님께서 N형이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N형은 본인의 직관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N형은 숫자를 딱 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김 이사, 숫자는 숫자일 뿐. 이번에 이렇게 가세요. 본인의 직관과 판단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 이사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럼 맨날 지엽적인에서 5%씩 언제 줄입니까? 한 방에 반으로 확 줄이세요. 그리고 N형, 직관형은 뭐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한 방에 가는 거, 빅뱅. 깐족깐족 언제 줄입니까? 한 방에 반으로 확 줄이세요. 뭔가 좀 큰 그림을 보세요. 이게 시야가 좁아. N형인 상사는 뭔가 본인의 직관과 창의성, 큰 그림을 보는 유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데이터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감각형인 S형이 되고요. 본인의 직관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N형입니다. 역시 이것도 진단해보지 않고서도 본인의 유형을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도 우리가 또 회식 때 많이 오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T냐 F냐입니다.
그래서 T는 말 그대로 사고형이죠. thinking. 사고형이고 F는 뭐죠? 말 그대로 feeling. 감정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T는 뭐죠? 아주 사실 중심, 논리 중심, 업무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약간 이과적인 사람이 이과형. 그래서 좀 기계적이고 논리가 뛰어나지만 좀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T형을 가지고 로봇이라고 해요. 로봇. 우리 아들은 로봇이야. 공감 능력이 제로야, 제로. 우리 아들은 극 T야.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T는 사실과 논리 중심. 자, 그러면 F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feeling. 이거 상당히 감정형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이분들은 말이죠. 일단 일보다는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상당히 좀 감성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자, 요거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 상황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T가 뛰어난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보험 접수해서? 그 밑에 그 타이어, 사고 난 타이어 마크 체크했어? 그 병원은 어디로 했어? 이런 분은 대부분 T형입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 F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머,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어머, 걔 애기도 했다는데, 어머, 어쩜 좋아.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그죠? 또 슬픈 영화 보면 막, 어머, 어떡하면 좋아. 너무 안 됐어. 막 눈물 흘리고, 그죠? 아주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T는 말 그대로 thinking,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기계 같은 사람, 로봇 같은 사람이고요. F는 상당히 일보다는 관계 중심이고 감정적이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시면 여러분, 그죠? TF 확실히 구분이 되죠? 본인이 어디인지 아마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은 바로 뭐죠? 이제 JP인데요. J는 이제 judging, 그래서 이제 판단을 얘기하고 P는 perceiving, 인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 인식? 이것도 뭔가 좀 감이 와닿지 않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J는 뭐죠? 상당히 계획적이고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계획을 짜고 여행 갈 때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항상 같은 항목끼리 서랍 속에 뭔가 내용들이 딱딱 분류가 되고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P는 어떤 사람이죠? P는 상당히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매이는 걸 좀 싫어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왜 피곤하게 계획에 끌려가요? 그때 상황 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그리고 주변에 뭡니까? 항상 어질러져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언니는요, 극피예요, 극피. 책상 위에 가보면, 방 안에 보면요, 와, 완전히 다 어질러져 있습니다. 저는 극제인데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정리 다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그 자리에 다 바로 헝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P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J와 P의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행을 갈 때 여행. 자, 여러분, J인 사람은 어떻게 여행을 갈까요? 그죠? 막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되면 몇 시에 도착해서 그죠? 몇 시에 갔다 오전에 어느 식당 갔다가 오후에 어디 갔다가 탁탁 계획 짜서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P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계획에 매이는 걸 힘들어하죠. 굳이 왜 꼭 계획대로 가야 돼? 그거 다 가야 돼? 그때 상황 봐서 하면 되지. 상당히 유연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저는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여행 가기 힘들어서 집사람과 제주도에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나중에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J가 좀 강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아주 P에 가까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게 되면 좀 스타일이 달라서 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는 J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다 호텔, 항공 예약하고 렌트카 예약하고 오후에는 어디 갈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대충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걸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J로만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힘들어해서 한 번은 P로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P가 나쁜 게 아니죠. P도 나름대로 재밌는 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여행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P 여행은 어떻게 갔을까요? P 여행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항공과 호텔만 예약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 짐을 풀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호텔 뷔페를 먹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야, 오늘 어디 갈까?
그동안 제주도 여러 번 왔는데 당신 뭐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우리 그 서귀포 올레시장 가볼까? 올레시장 콜. 올레시장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왜? 렌트카를 예약을 안 했잖아요.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근데 몇 시간 돌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네. 근데 집에 와서 숙소 가서 좀 쉬었다가 가야지. 숙소로 왔습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택시 타고 왔습니다. 렌트카가 없으니까. 그 숙소 좀 쉬다가 이제 또 이제 여행을 갔죠. 오늘 어디 갈까? 오후에 숲길 가자. 재밌네. 또 가다가 감귤 밭이 있네. 감귤 체험 2만 원씩 내면 할 수 있네. 또 하고 그죠? 의사치 못다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식당도 말이죠. 계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거 사람 많네. 주차가 많이 돼 있네. 야, 그 네이버에 나오는 맛집들은 말이야 다 광고야 광고. 그거 다 엉터리야. 식당 주인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네이버 광고만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즉흥적으로 찾아가서 또 새로운 맛집을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즉흥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요, 실제 보면요, 다른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여행 가서 JP 성향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와이프가 아주 J가 강한 분입니다. 근데 남편은 P예요. 그럼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다그칩니다. 여보, 빨리 좀 일어나. 11시에 체크아웃하다 빨리 거기 가야지.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래? 여행에 싫어 온 거 아니야?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설치고 그래? 그거 다 가야 돼, 그거? 여행에 싫어 온 거 아니야? 그때 또 와이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래, 집에서 말이야, 잠만 자지. 여기까지 와서 잠만 자고 TV 보고 늦게 일어나 같으면 여행은 뭐 하러 왔어?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서로 JP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유형별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요약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을 생각의 서랍 속에 딱딱 정리하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간혹 깜빡깜빡합니다. 그렇죠? 우리 냉장고 앞에 갔다가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잠깐, 내가 냉장고에 왜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왔더라? 간혹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장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제가 EI 뭐라고 그랬죠? E는 외향적인 사람이죠. 여러 사람 어울려서 떠들고 노는 걸 좋아하는, 에너지를 분출하는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I는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는 내향적인 사람. 혼자 조용히 쉬고 생각하고 이게 쉬는 거지. 내향적인 사람 I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뭐라고 그랬죠? S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데이터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 갖고 있고, 반면에 N형은 뭐죠? 야, 너무 지엽적인데 매일은 곤란해. 큰 그림을 봐야지. 본인의 어떤 직감과 창의력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게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 바로 N형의 스타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었죠? T냐 F냐. 자, T가 뭐라고 그랬죠? 또 깜빡하셨나요? 네, T는 thinking, 사고 중심이죠. 업무 중심,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하고 로봇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F는 말 그대로 feeling, 그죠? 감성이 풍부하고 공감도 잘해주고 좀 약간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약간 feeling에 가까운 성향. 자, 마지막 JP는 뭐라고 그러죠? J는 항상 어떤 일 할 때 계획적이고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 P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이 좀 약간 어질러져 있는 사람. 그죠? 어떤 사고에 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P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또 나중에 좀만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특이고 전체가 나오는 장표에 화면 정지하신 다음에 잠깐만 확인한 다음에 그래, 나 T 아니고 F야, F인 것 같아. F야.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MBTI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려봤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MBTI 진단하는 가장 큰 취지는 뭘까요? 가장 큰 취지는 말이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의 성향을 잘 인지를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누구나 다 수많은 DNA 조합이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모임에 있는 어떤 상대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거나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MBTI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이걸 맹신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16가지로 딱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MBTI는요 진단할 때도 어떻습니까? 본인이 주관적으로 체크하죠. 그러니까 주관성이 가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I, E 중에 어떤 게 많을까요? 신입사원이 너무 말이 많은 E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좀 성기를 죽이고 I형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처음에 좀 I형이었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중에 임원이 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관과 또 이런 걸 직원들이 지시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E형으로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나의 성향을 알고 싶다 하신 분은 우리 이제 핸드폰이나 뭐 PC에서 그죠? 16 personalities라고 쳐보시면 진단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항목별로 체크 하시게 되면 본인 성향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입니다. 해설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MBTI에 대한 부분을 신의 대상으로 간단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죠? 발음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조댓9할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시니어의 대인관계나 부부관계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또 관심 분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그중에 선정을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